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플래닛랩스 4분기 실적을 재무제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정리하는 거라 간단히 기업 소개를 해볼까요? 플래닛랩스는 2010년에 나사 엔지니어 3명에 의해 설립되었고 2021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 전역을 촬영하여 농업,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고 해요. 2013년에 큐브 위성 도브를 개발하여 2개를 발사했고 2015년에는 블랙브릿지를 인수했으며 2017년에는 구글이 인수했던 테라벨라를 플래닛랩스가 인수하면서 고해상도 영상 위성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 인수로 전 지구 표면을 매일 1회 이상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구글은 인공위성을 보유하기보다 해당 데이터를 사들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플래닛랩스는 3가지 위성이 있는데 직접 개발했던 도브는 무게가 4kg 밖에 안 하고 해상에서 3m 떨어진 두 물체를 해상도를 구분할 수 있고 인수했던 블랙브릿지의 래피드 아이는 6m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테라벨라의 스카이셋은 크기 0.8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 해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는 지구 표면 전체를 촬영하고 원하는 지역의 이미지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고 한국에선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위성사진을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지만 제공하는 업체는 많지만 이미지 분석까지 해주는 곳을 세계 유일하다고 하며 예를 들면 불법 조업하는 선박수가 몇 채인지 특정 지역 주택수가 얼마나 증감했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우 전쟁에서도 봤듯이 인공위성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방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고 이미 100개가 넘는 나라를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연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도 하면서 매출이익률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24년은 각종 비용까지 줄이면서 수익성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수익성은 개선되는 게 보이는데 매출이 크게 안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척자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해야 될 단계인데 말이죠. 하반기부터 비용이 줄어든 것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4분기의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치를 넘지 못했고 2분기부터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기타 지역의 매출이 골고루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3년부터는 기타 지역 매출이 미국 매출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분기로 보면 24년 하반기부터 미국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좀 걸리네요. 재무 상태를 보면 계속되는 적자의 자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채는 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44%까지 늘었습니다. 유동성 역시 유동 자산이 줄고 있고 유동 부채는 늘고 있는데 유동 비율이 200%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당장은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1, 2년 이후에는 유동성이 안 좋아져서 자금 조달을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현금과 잉여현금 FCF는 24년에 유출폭을 많이 줄인 상태고요. 자금은 21년에 상장하면서 받은 자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금을 거의 조달받지 않은 것 같네요. 분기로 보면 24년 3분기에 오랜만에 영업현금 유입이 됐었네요. 배당은 아직 없고요. 주가는 상장한 이후로 경기 침체가 바로 오면서 급락을 합니다. 24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여 6달러까지 올라가기까지 했는데요. 2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주가는 3달러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1분기 예상 매출은 60일에서 63밀리언 달러고 올해 연간 예상 매출은 260에서 280밀리언 달러, 에비타 수익은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7밀리언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블랙스카이, 맥사 등 경쟁사들의 영향으로 매출이 빠르게 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맥사 테크놀로지는 비상장회사로 전환되어서 최근 실적이 없는데 블랙스카이는 플래닛랩스보다 매출은 높더라고요. 이번 분기에 펠리칸2 위성의 초광속 영상을 소개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보여줬는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될 듯합니다. 이번에 처음 정리한 거라 많이 부족한데 다음 분기에는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